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원도 해발 1000m 고지대 목장에서 젖소 사육 일을 하시던 분이 아침 10시경 작업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긴급히 119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최근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아서 그 사건의 쟁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쟁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인이 근무하던 그 목장은 조사 당시 폐업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사실 없다라고 하는 점도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폐업한 상태로 업무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는 점 또한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 여건상 사실상 고인이 사망 전 3개월 사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아들은 부친의 사망에 대한 업무 관련성 입증을 간곡히 요청하셨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유품으로 확보한 후 저희 법인에 제공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장해야 할 당사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고인의 행적을 추적해서 사실상 사망 이전 업무나 업무 상황, 업무 여건에 대한 다양한 추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일한 고인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단서는 휴대폰이었고, 휴대폰에 흩어져 있는 각종 업무적인 흔적들을 통해서 조각난 모자이크를 붙여나가는 그 작업, 그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 업무의 양, 업무의 흐름, 업무의 난이도 등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업무적인 모자이크를, 조각들을 찾아냈는가? 그 첫 번째, 고인이 매주 찍어둔 사진 자료를 통해서 고인의 휴대폰의 업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인은 매주 배치되어져 있는 근무 명령표를 주 단위로 저장해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동자료는 근무 명령표가 주 단위로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자료를 바탕으로 근무 시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고인의 팀원들과 공유한 카톡 단톡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팀원과 공유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단톡방 자료를 통해서 고인의 날짜별 업무 상황과 주요 이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다행히 조금은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료 직원에 대한 문답 조사를 통한 업무 내용의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고인의 경우 사망 당시 함께 근무했던 팀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사망 전 자신의 상급자로 일하시다가 퇴임한 반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팀원으로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의 진술을 통해서 고인이 당시 근무했던 근무 환경에 대한 그림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인의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업무 내용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더 큰 산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휴대폰을 통해서 일단 고인의 업무 시간 조사를 한 결과 안타깝게도 만성가로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발병 전 12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양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고, 그래서 다소 부족한 근로시간 여건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사건의 단서는 항상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사건 조사를 하는 그 방향의 핵심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도 않는 해당 목장을 직접 방문해서 전체적인 현장의 분위기를 확인하려고 했고, 정문은 닫혀 있고 현재는 사유지라서 목장 안을 들어갈 수도 없어서 입구를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변과 그리고 목장 주변 상황을 둘러보면서 어느 정도 규모와 분위기 그리고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에 살고 계신 고인의 선배 직원을 만날 수 있었던 점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당시 선배 직원은 퇴사한 상태로 몸도 불편하신 분이었지만 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젖소 사육의 다양한 힘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산재 승인의 그 핵심은 고인이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 야간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적인 상황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 소요 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당겨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그 이외에 업무 시간이 부족한 경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업무시간 부족분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주장사실로 보완하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 상황에 대해서는 한때 같이 근무하셨던 동료분의 진술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였고, 그리고 확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체화하고 다양화하고 업무시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논리정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외에 젖소사육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은 정신적 긴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체적 부담의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고, 그 외에 환경적 요소로 한겨울 한파와 관련한 입증자료 또한 최대한 확보하면서 산재 승인의 구조는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 적은 45시간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요소로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힘들어하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산재 승인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분들의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